안녕하십니까, 반문화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요런 방식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저 배도 고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어저께가 아니 그저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상황도 진짜 막 답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열애받아가지고 아니 그 일시에 잘리고 난 다음에 뭐 퇴직금이나 전별금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게다가 또 제가 그렇게 뭐 저축을 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 그냥 내팽개쳐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열받은 거죠. 열받아가지고 개지랄을 했었는데, 곰곰이 이제 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럴 건 아니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왜냐? 뭐 왜냐면 전에 그 엠파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정문홍 대표 같은 그 정도로 뭐랄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쁜 기업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그 관세 부분에서 약간 이제 기술을 좀 쓰긴 했는데, 그것이 법정에서도 그 뭐랄까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인 관념으로서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겁니다. 특히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 그걸 굳이 뭐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게 한미 FTA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2016년부터 관세 자체가 보충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보충제 관세 자체 철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몬스터짐이 한참 전부터 비즈니스 체질 위해서 구조 개선을 하고 어떤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서 나서야 된다 이러면서 막 기한도 내고 막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저는 그때 뭐 갑자기 왜 이러나 그랬는데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사실 또 생각해보면 무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사려 깊게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를 들면 그 유력한 어떤 몬스터짐의 보충제 판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력한 하나의 어떤 무기를 잃게 된 셈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면 좀 뭐 구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도 제가 물갈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금이 여유가 있을 리가 없죠. 자금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뭐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막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뭐했는데 사실은 저는 제 나름대로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달리고 있었지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그저께 제 반응은 오바였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미친 짓 하는 거 뭐 한두 번 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익숙하시겠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다가 뭐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전적으로 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 몬스터짐이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좋은 것도 참 많았어요. 좋은 것도 참,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던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기사 작성의 방식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모두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거나 예를 들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성공도 많이 했었고 뭐 예를 들면 즐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미디어의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론 괴로운 길을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사명은 괴로운 길을 가는데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제가 옛날에 그 몬스터즈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이종 카페 회원분들 중에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송효경 사태가 이제 일어났죠. 송효경 개확짓 그 염승하기 그래서 개확짓 사태가 일어났을 때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뭐 이렇게 보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기사를 쓸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불러서 이제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을 이제 그 이종 카페 회원님 중에 이제 쇼동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이 새끼 반문나 이 새끼 이거 말이야 마치 뭐 전에는 뭐 이러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봐라 이거 뭐 지금 외면하는 거 봐라 이거 이런 식으로 다 지적을 하셨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나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제 또 뭐 그 뒤부터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뭐 중재회도 몇 번 불려가고, 그리고 이제 저쪽하고 점점 더 사태도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뭐 이렇게 소송 비용으로 뭐 또 뭐 몇백 깨지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아니 뭐 언론사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니코스키 사건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니코스키라는 뭐 그거는 복잡한 사건이 뭐냐면, 뭐 별일도 아닙니다. 별일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뛰던 용병으로 뛰던 그 야구 선수, SK에서 뛴 니코스키라는 그 투수가 뭐 한국에서 별로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미국에 이제 강정호 경기였나 뭐 유원진 경기였나 거기에 해설자로 나온 겁니다. 해설자로 나와가지고 한국 야구에 대한 이제 이걸 터는데, 약간 한국 야구를 좀 약간 비하는 아니고 약간 조금 깔아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 멘트를 조금 쳤어요. 한 몇 분 동안.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번역해서 쓱 올렸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왜냐? 니코스키가 그 네이버에 칼럼을 쓰고 있고 말입니다. 그 네이버 그 칼럼이 네이버 어떤 무슨 뭐 스포츠 담당 꽤 높은 사람이 그 칼럼을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프로젝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니코스키가 또 강정호가 미국 가게 되는데, 메이저 가게 되는데 도움을 많이 준 되게 친한 파래요. 되게 이제 뭐랄까 이제 친한 사람도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뭐 저는 뭣도 모르고 그런 사람 아주 엿을 매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약간 네이버 되게 높은 사람한테 찍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하고 있던 그 현지해설이라는 콘텐츠가 꽤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이제 네이버 에디터들 중에 일반 에디터들은 그래도 이제 그 이상 몰래 이렇게 메인에도 걸어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 뭐랄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사태 때문에 회사에서 막 불이익을 많이 본 것 같은 막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러길래, 약간 그래가지고 아이고 씨 무슨 뭐 이런 내가 무슨 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네이버 이사를 욕한 것도 아니고, 니코스키 그 새끼 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인데 그런 말 하지는 말든지. 그래서 야 이거 뭐 바로 쓰는 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면 아이고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러고 그냥 회사를 관둬버렸어요 그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제 회사 관두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이거 뭐 하고 뭐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막 여기서 돈 받고 막 그랬었죠. 그때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미디어 쪽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길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 이제 전공인 배팅으로 돌아가서 배팅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배팅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한 뭐 5월부터 작년 5월부터 뭐 한 10월 한 말 정도까지, 그때까지 이제 배팅을 하면서 반년 정도를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송가연 선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좀 상당한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충진이라는 사람이 수상한 후원 그 기사를 터뜨린 시점이었습니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김 대표 짜증나서 회사를 집어치우긴 했지만 김 대표가 그런 말 들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그저께 제가 막 개지랄 막 해가지고 막 되게 안 좋은 막 그랬었긴 하지만 그건 그냥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까지 욕먹을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런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뭐랄까 이제 굉장히 다자구도의 여론전과 그리고 이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송가연 선수를 중심으로 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송가연 선수가 결정적인 증거를 본인 스스로 결정적인 증거를 딱 캐치를 하고요. 그게 핵입니다. 그게 핵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핵을 송가연 선수가 본인 스스로 딱 입수를 하고, 저는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건 이제 게임 끝났다. 이제 너는 이제 정문홍 너는 이제 끝이다, 이 새끼야. 딱 이러고
그러고 이제 방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우리 다 방심했어요. 왜냐면 뭐 검사 그 송가인 선수랑 얘기하고 있던 검사들이랑 대화 내용을 건너서 들어보면 뭐 이건 뭐 그냥 뭐 답 없거든요. 자, 그러고 이제 그러는 이제 되게 뭐랄까 우리는 뭐 샴페인을 터트린 거죠. 일찍. 자, 그러고 있는데 이게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 겁니다. 정말 저는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3억을 사기친 격투기 그 지도자, 유명 격투기 지도자 새끼 놈을 그 개새끼를 그 문어 같은 새끼를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결국에는 이제 하여튼 그 되게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검찰은 씨발 무슨 기소를 안 해요. 예?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요 기소를 안 해요. 이 개새끼들은. 예? 저는 그래가지고 야 이씨 답 없다. 개같은 놈에 정말 열받았습니다. 정말 열받았어요. 자 뭐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전체적으로 다 우리 편은 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뭐랄까 여튼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좀 약간 멘붕이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자, 그러던 시점에서 이용우 사건이 터졌어요. 이용우 사건 아시죠? 배틀필드 대전용 미지급 사태. 자, 그것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그 주짓수 선수 한 명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나 돈 못 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팅을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 뒤에 사실은 저기 그 메인 이벤트 뛰었던 그 이고르라는 선수, 그리고 이제 같은 카자흐스탄 선수들, 그 선수들의 에이전트, 미국의 러시아인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입니다. 이 사람의 지인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사정을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몬스터즈 기사에 보면요, 기사 맨 밑단에 보면 뭐 이제 격투기 개통해서 뭐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보 주십시오, 뭐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뭐 멘트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메일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기사라도 하나 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왔고 제가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용호를 취재를 했죠. 이용호를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해가지고 뭐 이제 이용호 하는 말은 그냥 개소리예요. 그냥 사기꾼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쳐하고 있는 거죠. 막 욕도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고. 사기꾼 아니냐고. 당연히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대회를 한국에서 종합격투기 대회를 열면요, 1억, 기준은 보통 1억입니다. 1억. 대회 하나를 열면 1억보다 예를 들면 로드FC는 좀 많이 쓰고 탑FC도 꽤 많이 쓰고, 그리고 지방에서 하면 좀 1억보다 좀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창섭 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 구미에 이제 뭐 박모시기 체육관, 그 체육관이 수용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대관료가 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 이창섭 관장님을 이렇게 쭉 얘기해보니까 이분 그 뭐랄까 이제 계산을 들어보니까 정말 짭짤하게 운영을 잘 했더라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나 열면 1억, 뭐 많이 써봤자 1억 5천,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5억을 썼대요. 5억을. 그리고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답니다. 무슨 그런 개소리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좀 상계에서 어긋나는 주장을 하실 것 같으면, 아니 뭐 증빙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내가 뭐 기사에도 뭐 쓸 게 있지. 그랬더니 뭐 욕을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대화 내용의 일부를 또 이전 카페에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걸 갖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데다가 올리는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한테 정보를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다른 기자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다른 기자한테 공개할 거다. 그거 공개하시라고. 어떻게든 공개만 일단 하시라고. 그래야지 내가 뭐 당신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해댔어요. 해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사실 기사를 쓸만한 충분한 이제 야만은 다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상황이. 이거는 기사 써야 된다. 기사 써야 되고, 이런 기사는 잘 정리를 해서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저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건 통과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 전에 몬스터즈 왜냐면 정문홍이 얼마나 대차게 싸웠습니까? 근데 이게 데스킹을 당한 거죠.
대표 데스킹을 당한 거죠. 응?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만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격투기 매체가 몬스터짐, 엠파이트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다 같은 우리 거잖아요. 누가 합니까? 전문지, 격투기 전문지라고 우리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써줍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야.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안 쓰면 아무도 안 쓸 텐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 충격을 먹은 거죠, 사실. 응? 야, 이건 못 쓴다. 저는 그 에이전트한테 큰 소리를 빵빵 쳐놨거든요. 그 며칠 동안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기사 써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 소셜 펀딩 같은 걸 가능하면 소셜 펀딩 같은 예를 들면 기사 반응이 국제 망신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자존심 상하면 또 이거 우리가 갚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분위기가 생기면 소셜 펀딩 같은 걸 해서 일단 그 결혼 자금이라도 이고르란 선수 결혼 자금 일부라도 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제 보관이었는데 뭐 이거 기사가 나가지는 못하게 됐으니까 개망신 개쪽입니다 개쪽 진짜. 뭐 그럼 제가 쪽팔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선수 어떡하냐고요. 이 선수들 아직까지 돈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어쨌든 그거 때문에 저는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를 안 하면서 딴 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되게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뒤에 뭐 또 김지현 기사 때문에 또 약간 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진짜 제가 막 그 김기전 기사를 낸다 뭔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뭐 제가 이제 원래는 그 방에 초대를 받으면 안 되는 방인데 그 회사 채팅방 중에 또 제가 실수로 누가 날 초대했나 보죠. 그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화 내용을 보니까 대표가 막 저에 대해서 막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내가 없는 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되게 좀 약간 기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금이 딱 갔던 겁니다. 그냥 쨍그랑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한번 막 해버리고 그리고 풀거든요. 저는 휘발성 예를 들면 완전 개지랄을 할 때는 진짜 완전 미친 새끼 같지만 저는 뭐 그냥 금방 다 없어져요.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성격이 이렇게 잘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 혼자 지랄하고 저 혼자 풀었는데 뭐 그쪽은 아니었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의욕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아니 그 STB 쪽은 STB 그쪽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면 격투기 경기를 분석을 한다는 거 격투기 경기 분석이라는 게 아이고 왜 뭐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 말로는 글로 쓰기면 너무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근데 최소 연속 장면 있잖아요. 영상에서 카트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 장면으로 사진을 이렇게 쭉 배열을 하고 그러고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래도 알아듣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뭐 쓰지 말래요. 그런 식으로. 어떡합니까? 이거 뭐 나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3D 그래픽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사실 이게 너무 재밌고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냥 짝대기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쭉쭉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되게 단순한 그래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멀리 와 버린 거죠. 왜냐면 이게 재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겠죠. 아무래도 무슨 그리고 이제 시의성 맞게 기사가 딱딱딱 나와요. 예를 들면 딜라쇼랑 가브란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시제 딱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내려고 했는데 야 이게 동작이 정말 인간의 어떤 종합격투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그 동작을 관절 단위까지 그대로 재현을 하는 동작을 한다는 거는요 1초짜리 한 2초 정도 되는 그 파이널 마지막 장면 마지막 시퀀스 이제 딜라쇼가 이제 가브란트를 KO 시키는 그 2초짜리 시퀀스 그거의 동작을요 정확하게 진짜 그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다 재현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2초인데 정말 너무 왜 그랬냐면 제가 사실 잘못된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딱 알게 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그거를 또 존나게 공부를 하느라고 또 일주일을 까먹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때 이제 분통이 터진 것 같아요. 이 사람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런 식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요거 배우면 넘기면 된다, 요거 배우면 넘기면 된다, 요거. 그리고 이제 쨍그랑이 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못 깨달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깔딱고개를 넘어서 이제 좀 이렇게 가장 힘든 부분을 지나서 이제는 뭐랄까 이제 핵심적인 부분, 무브먼트 부분을 이제 거의 마스터를 했고, 이제는 이제 터치업을 하는 거죠. 이쁘게 만드는 거, 그런 쪽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런 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동작이니까.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제 몬스터짐하고는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몬스터짐이 뭐가 문제냐? 몬스터짐은 공적 구조, 예를 들면 미디어사로서 있잖아요. 미디어사로서의 그 어떤 공적 구조, 즉 뭐냐? 어려운 지적을 하고, 진짜 싸울 각오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 자사가 공격을 당했을 때, 이충진이나 아니면 박동희 같은 경우 공격을 해왔을 때, 그때는 예를 들면 저라는 미친 개를 고용을 해서, 그 디펜스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빠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라도 말을 해줘야 될 때,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은 미디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 몬스터짐의 기자들은 그냥 회사 홍보 직원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예를 들면 언론 기자들이 꼭 다 그런 것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기자라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MBC, KBS가 지금 뭐라 그러더라? 마봉춘, 이런 거. 걔네들, 예를 들면, 돌아와라. 왜냐면 MBC가 망가졌다. KBS 망가졌다. 이게 뭐냐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기능이 살아있으면 뭐하냐. 그 기능이 죽어서는 다른 기능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몬스터짐은 낙제점인 거죠. 미디어사로서는. 재밌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는요. 예를 들면 재밌는 기사, 좋은 기사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나. 그건 엔터테인먼트 영역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기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사람들은 가끔씩은 진짜 그 가시밭길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할 거면 왜 기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소설가나 뭐 작가를 하시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존재론적인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너무나 속상했던 건 뭐냐,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종의 싸우기 위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억울한 일, 예를 들면 글로 남을 공격을 하는, 글이라는 것이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충진의 기사, 그게 그 기사입니까? 그게 칼이지, 칼로 쑤시는 거지. 뭐 사시미 같은 거 아니에요. 박동희 그건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보고 있으면 뭐 그런 병신 같은 기사를 쓰는 놈이 지금 또 야구 쪽에서는 또 뭐 나름대로 괜찮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뭐 씨발 무슨 이중인격인가, 뭐 다중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죠. 그런 칼을, 기사라는 걸 무기를 써가지고 남을 해칠 수도 있는데, 뭐 반대로 말하면 남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참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가끔씩 이럴 때라도 한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은 죄를 좀 들고 이러면 혹시 그래도 지옥을 가더라도 좀 약간 쉬운데 그게 뭐 남들은 다 똥통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오줌통 정도를 이제 이렇게 용서를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이 아주 좋다면 뭐 지옥은 면했다, 뭐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일은 관심도 없고 말이죠. 공적 부재는 관심이 없고, 즉 뭐냐, 사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거는 미디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미디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맨 처음에 제가 몬스터짐 입사했을 때 ESPN 같은 미디어를 만들고 싶다, 같이 만들도록 합시다, 그 말을 했었습니다. ESPN 알다시피 UFC의 어떤 뭐냐면 지불 구조의 문제점 이런 거 막 지적하잖아요. 물론 뭐 ESP가 뭐 되게 뭐 정의롭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미디어로서의 최소한의 기능, 아무리 스포츠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성향이 강하죠,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신문에 뭐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하고 이런 뭐 문화부 이런 데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뭐 연예부, 뭐 스포츠부 이쪽은 뭐 약간 좀 그렇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다 갖고 있는데 다 취재도 다 했고 그냥 내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괴로웠고요. 그거 뭐 못할 거면 뭐 내가 뭐 어차피 나는 기자라고 불릴 뭐 자격도 없는 거고 사실 그냥 뭐 뭐라 에디터 에디터 그냥 아니면 스포츠 라이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외고 저자 뭐 그렇잖아. 뭐 자유기고가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기자라는 사람은 이따위로 해가지고 기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고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게 된 것 같고요. 어제 그러니까 열받은 건 이제 그런 것까지 쌓였던 거예요. 씨발 내가 지금 그것까지 참으면서 내가 진짜 겨우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지금 참고 이렇게 왔었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게 돈 100만원도 그렇게 아깝냐 씨발 이래가지고 개 지랄을 했던 건데 근데 뭐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짐 사정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고요. 뭐 이렇게 눈살 찌푸리셨던 분들 계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게 그렇죠 뭐. 그렇죠.